때로는 시간이 단순히 흐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스스로를 접는 듯한 순간이 있다. 현재가 곧 일어날 무언가의 무게를 지니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세상은 여전히 약속과 산만함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조용히 퍼져가는 어떤 감각이 있다. 공기 속에 감도는 일종의 긴장감, 가장 예민한 이들만이 감지할 수 있는 진동이다. 마치 우리가 보이지 않는 다리를 건너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모든 것이 변할 수 있는 시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 여정에는 정확한 날짜가 있다. 2025년 8월 21일.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저 또 하나의 평범한 날일 것이다. 수많은 날들 중 하나일 뿐이다. 그러나 주기와 징조, 별들과 직관이 전하는 메시지에 주의를 기울이는 이들에게 그날은 뚜렷한 이정표로 드러난다. 조용한 활성화의 순간이다. 현실이 그 너머로 열리는 지점이다. 그리고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리는 이는 노인도 아니고 전통적인 권위자도 아니다. 수년 전부터 시간을 넘어선 시야를 입증해온 한 젊은이다. 그는 아직 청소년일 때 전 세계를 강타할 보건 위기를 미리 경고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은 전례 없는 팬데믹에 빠졌다. 그의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형성 중인 미래의 지도를 미리 보여준 것이었다. 이제 그는 다시 말한다. 이번에는 질병이 아닌 어떤 존재, 에너지, 현존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것은 엄청난 충격을 가져와 한국의 방향을 결정적으로 바꾸게 될 것이라고 한다. 그는 강렬하고 거의 초자연적인 붉은 빛 아래 나타날 인물을 말한다.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감지할 수 있는 현실로서다. 그에 따르면 이 붉은색은 우연한 것이 아니다. 의미로 가득 찬 하나의 현현이다. 그것은 힘이며 단절이며 탄생이자 종말이다. 고대의 전통 속에서 붉은색은 전쟁의 신들의 색이었고 문명을 다시 세운 왕들의 색이었으며 변화를 짊어진 순교자들의 색이었다. 이제 이 붉은색은 다시 나타나 한 나라를 뿌리까지 흔들며 집단 무의식 속에 묻혀있던 무언가를 깨우려 한다. 그는 이 현상을 선형적 시간을 초월한 인식의 일부라고 부른다. 그의 말에 따르면 과거와 현재, 미래는 따로 분리된 선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이며 특정한 의식 상태에 도달한 사람은 이 흐름에 접근할 수 있다고 한다. 그 상태에서 그는 거대한 전환점에 가까워지는 한국을 본다. 새로운 세대가 이례적인 열정으로 일어나 변화와 정의, 진실을 요구하는 나라. 더 이상은 흩어진 시위나 순간적인 열망이 아니다. 그것은 온 땅에 울려 퍼지는 깊고 단단한 외침이다. 그리고 그 과정의 중심에서 젊은 예언자의 시야에 따르면 하나의 인물이 등장한다. 이 존재는 정치의 양극단에 서지 않으며 그 위에 솟아오른다. 오래된 구조를 깨기 위해 오는 이지만 폭력이 아닌 드문 권위로 그렇게 한다. 이 인물은 붉은 빛을 위협이 아닌 계시로 지닌다. 그의 시선은 타오르고 그의 말은 잠든 의식을 깨우며 그의 존재는 변화가 더 이상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확실성이라는 신호를 가져온다. 그래서 8월 21일은 더 큰 의미로 바뀐다. 그것은 새로운 주기의 무대가 되고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와 아직 상상하지 못한 존재 사이의 교차점이 된다. 그것은 시끄럽거나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것이다. 그것은 깊고 변화시키며 이해되기 전에 느껴질 것이다. 많은 이들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예리한 눈과 민감한 영혼을 지닌 자들은 그 순간 세상이 변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다가오는 에너지는 이념의 경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은 어떤 정당이나 집단에 속하지 않는다. 그것은 깨어남에 속한다. 그리고 그 에너지가 한국인을 말 너머로 움직이게 하여 새로운 국민적 의식으로 이끌 것이다. 그것은 단지 경제적 발전으로 측정되지 않는 의식이다. 그것은 영적 명료함, 감정적 성숙, 도덕적 용기를 바탕으로 한 의식이다. 그의 목소리는 세계적인 보건 붕괴를 경고하던 그때와 같은 단호함으로 울려 퍼진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속에 또 다른 것이 담겨 있다. 그의 말 속에는 희망이 있다. 그의 메시지에는 새로운 빛이 깃들어 있다. 그는 한국을 선택받은 땅으로 본다.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라 길을 여는 사명을 지닌 영토로서다. 다른 나라들에게 영감을 주고 과거와 미래를, 전통과 혁신을, 영성과 이성을 잇는 다리가 되는 땅으로서 다가오는 것은 단순한 정부나 지도자의 차원을 넘는 것이다. 다가오는 것은 한 민족의 정체성을 다시 정의하는 일이다. 21세기 진정으로 한국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재정이다. 그것은 어떤 시스템의 산물이 아닌 수천 년을 견뎌온 혈통의 일부로서 이제 자신의 진정한 기원을 기억하기 시작하는 여정이다.
오늘날의 한국은 극단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다. 한편으로는 기술적 강국의 면모를 보이며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와 혁신의 불빛으로 가득한 도시들을 자랑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는 조용한 긴장감, 사회적 피로, 그리고 세계와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과는 단절된 듯한 청년들이 존재한다. 당신도 그것을 느끼는가? 아래에 예 또는 아니오라고 남겨보라. 정치적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고 사회적 불평등은 개발이라는 빛 아래 감춰져 있던 오래된 상처들을 드러내고 있다. 국제 무대에서 놀라운 성과들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기 중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감돌고 있다. 모든 빛나는 표면 아래에서 무언가가 해방되기를 갈망하고 있는 듯하다. 바로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젊은 예언자의 말이 실체를 얻는다. 그의 예언은 무너져가는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변화의 문턱에 선 나라다. 깨어나려는 한국, 그것도 힘이 아닌 의식으로 깨어나려는, 그가 붉은 빛에 쌓인 존재의 등장을 언급할 때 그것은 갑작스러운 기적이 아닌 반영이다. 조용히 국민의 내면에서 형성되어 적절한 순간에 형상으로, 목소리로, 상징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그날이 다가오기 전 몇 달 동안 작은 신호들이 축적된다.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단기적 이익을 넘어서 미래의 가치를 위해 모인다. 단순히 경쟁적인 시스템 안에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그 시스템의 뿌리부터 재구성하고자 한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존중, 균형, 인간다움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사방에서 등장한다. 국제적 위기와 경제적 불안 속에서도 한국인들은 점점 더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한다. 바로 이 맥락 속에서 예언은 전환점을 가리킨다. 그는 2025년 8월에 목성, 토성, 금성 사이에 드물게 일어나는 정렬이 있을 것이라 말한다. 점성학적으로 이러한 천체 정렬은 거대한 구조적 변화를 암시한다. 단순한 정치적 변동이 아니다. 그것은 현실의 조직 구조 자체가 새로운 무언가를 준비하는 것처럼 깊은 재편이다. 고대 인도인들은 이러한 정렬을 신들이 준비된 자에게 비밀을 속삭이는 순간으로 여겼다. 그리고 젊은 예언자의 시각에 따르면 그 속삭임 중 하나가 한국 땅에서 울려 퍼질 것이다. 붉은 빛에 쌓인 존재, 경외와 동시에 불안 속에 묘사되는 이 인물은 전통적 의미의 구원자가 아니다. 그는 촉매다. 오랫동안 외면되어 온 진실을 비추는 거울이다. 그는 대중을 위한 약속이나 꾸며진 연설로 다가오지 않는다. 그저 나타난다. 그리고 그의 존재만으로 모든 것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정치적 무관심 속에서도 그는 목적의식을 되살린다. 이념적 분열 속에서도 그는 통합을 제안한다. 두려움 속에서도 그는 용기를 밝힌다. 하지만 그 길은 평탄하지 않을 것이다. 오래된 구조들은 위협을 느끼는 순간 저항하려 들 것이다. 혼란이 생기고 충돌이 일어나며 심지어는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무언가 다른 것을 느끼게 된다. 단순한 카리스마가 아니다. 그것은 연결이다. 그의 걸음걸이에서, 눈빛의 강렬함에서, 단지 현생의 기억이 아닌 수천 년을 이어온 민족의 기억을 깨우는 무언가에서 비롯된 감각이다. 오랫동안 한국은 지정학적 전장의 중심으로 여겨져 왔다. 강대국들 사이의 땅 3개를 잇는 다리. 그러나 예언에 따르면 이제 그가 더 이상 수단이 아닌 중심이 되는 때가 다가오고 있다. 주변에 휘둘리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창조하는 주체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 전환은 용기를 요구한다. 무기의 용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진실하게 마주하는 용기다. 전쟁과 재건, 희생의 시간을 살아온 기성세대는 그 인물 안에서 옛 왕들과 성인들의 정신을 떠올릴 것이다. 종종 냉소적이고 좌절감을 안고 살아가는 젊은 세대는 숭배를 요구하지 않는 희망을 발견할 것이다. 과거에 대한 존중과 미래를 향한 추진력이 공존하는 이 드문 조합은 완전히 새로운 기반이 될 것이다. 그는 침묵이 자리한 곳에서 불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하늘 위에 붉은 섬광이 일어날 것이며 그 신호는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고 예언했다. 인도의 젊은 예언자는 2025년이 국가들의 정화 주기의 시작이 될 것이며 그 가운데 한국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나라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나라가 눈부신 성취에 대한 자부심과 감춰진 고통 사이에 나뉘어 있다고 보았다. 그는 민족의 영혼이 지쳐 있으며 발전이라는 외피 아래에 사람들이 조용한 불안을 안고 살아간다고 말했다. 무언가가 본질로 돌아가자고 속삭이는 듯한 느낌. 그는 한국이 그 영적 뿌리에서 멀어졌으며 하늘은 더 이상 그 단절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의 예언에 따르면 2025년 8월부터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 것이라고 한다. 그는 이 인물을 이름 없는 동방의 아들, 그러나 그의 눈동자의 시간에 숨결이 깃든 자라고 묘사했다. 이 리더십은 현재의 체계 안에서 나오지 않을 것이며 사회의 가장자리에 숨겨진 씨앗처럼 어둠 속에서 빛을 향해 밀려 올라올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새로운 지도자가 3번 거절당한 뒤에야 받아들여질 것이라 말했다. 그리고 그것은 정치에 의해서가 아니라 민중의 영혼에 의해 받아들여질 때 한국은 새로운 시대로 들어서게 될 것이다. 그는 이 인물의 등장이 하늘에 붉은 빛이 나타나는 일로 예고될 것이라 하였다. 그 빛은 여러 도시에서 관측될 것이며 같은 주간에 많은 사람들이 유사한 꿈을 꾸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 꿈 속에는 사다리 불 고대의 북소리가 등장할 것이며 이는 우연한 환상이 아닌 국가의 에너지가 재정렬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그는 세상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전쟁의 운명을 지닌 나라가 아니라 영적 리더십을 향한 운명을 가진 나라라고 하였다. 8월에서 11월 사이 나라의 정치 중심부에서 예상치 못한 붕괴가 일어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그것은 사임이 아니라 도덕적 붕괴일 것이라고. 거짓의 벽은 스스로 무너지고 오랜 세월 가려져 있던 진실이 처음으로 민중 앞에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남쪽은 모든 것을 잃은 듯한 감정을 느낄 것이나 바로 그 감정이 새로운 기초를 세우기 위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지도자는 궁전에서 나타나지 않을 것이며 산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그는 예언했다. 선택받은 자는 이미 고통을 겪었고 외면받은 이이지만 그 안에 옛 왕들의 진동을 간직한 사람이라고 했다. 그의 피는 진짜 왕족의 피가 아니라 상징적인 피, 조상의 영혼을 지닌 피라고 말했다. 그의 존재는 한국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게 만들 것이라고. 그는 금도 군대도 없이 단 하나의 것, 순수함으로 온다고 했다. 2025년 말부터 2026년 초까지 한국은 큰 격동의 시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차가운 바람이 연약한 마음의 희망을 스쳐 지나갈 것이며 이 시기를 통과하기 위해선 믿음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이 어둠의 시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자궁이라고 그는 선언했다. 한국은 그림자를 알게 될 것이며 그 후에야 자신의 빛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의 더욱 구체적인 비전에 따르면 세 도시가 상징적인 사건으로 표시될 것이라고 한다. 서울, 광주, 그리고 부산. 그는 이 중 한 도시에서는 하늘의 신호 이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이게 될 것이라 하였다. 또 다른 도시에선 땅속에 묻혀있던 무언가가 발견되어 오랫동안 감춰졌던 과거의 진실에 눈을 뜨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세 번째 도시는 갑작스러운 침묵을 겪게 되며 그것이 집단적 변혁의 물결을 앞두게 된다고 예언했다. 이 세 가지 현상은 각성의 삼위일체라 불리는 순환의 일부이며 이 과정 이후에는 새로운 지도자의 목소리가 마이크 없이도 들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성세대가 처음에는 주저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새로운 시대를 쉽게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러나 젊은 세대가 이 움직임을 단단히 이끌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들은 체제에도 맹목적인 전통에도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내면에서 울리는 부름에 따를 것이다. 그는 한국의 청년들이 시대와 시대를 잇는 다리가 될 것이며 진정한 보냄받은 자를 가장 먼저 알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의 말을 따르는 이들 모두를 깊은 침묵에 빠뜨린 문장을 남겼다. 붉은 불꽃이 땅을 스칠 때 모든 것은 이전과 같지 않게 된다. 그는 이 불꽃이 무엇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그것이 물리적인 현상인지 영적인 사건인지 정치적인 변혁인지 설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단언했다. 그것이 일어날 때 모두가 알게 될 것이며 마음이 맑은 자는 평화를 느낄 것이고 거짓 속에 사는 자는 두려움을 느낄 것이라고. 또한 그는 붉은 존재가 등장한 이후 한국이 재편성의 시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이 무너지고 체제들이 실패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 빈 공간 속에서 새로운 해결책들이 나타날 것이며 마치 민중이 영혼으로부터 직접 해답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될 것이라고 했다. 그것은 붕괴가 아니다. 그것은 탈피다. 고통은 분명히 있을 것이나 그 재탄생은 그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아직 오지 않은 시기 2027년에 대해 말했다. 그때쯤이면 한국은 더 이상 기술 강국으로만 알려지지 않을 것이며 진실의 땅으로 불릴 것이라고 했다. 먼 곳에서 많은 이들이 한국을 찾아오게 될 것이며 그것은 기계 때문이 아닌 지혜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
고대의 사찰들은 다시 존중받게 될 것이고 새로운 형태의 교육이 탄생할 것이라고 했다. 그것은 영적 교육이며 자아인식과 지구와의 재연결을 중심으로 한 교육일 것이다. 아비갸 아난드는 가장 큰 긴장감의 순간이 붉은 빛이 마침내 한국의 땅을 스칠 때 도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 순간을 시간의 구조가 찢어지는 장면으로 보았다. 겉모습 너머를 볼 수밖에 없는 순간, 그는 징조들이 하늘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심장에서부터 올라올 것이라고 했다. 내부의 떨림, 집단적 영혼에 생긴 균열, 그는 거대한 건물들이 바람의 힘이 아닌 도덕적 붕괴로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했다. 한때 존경받던 목소리들이 검열이 아닌 진실에 드러남으로 침묵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옛 질서의 기둥들이 무너지는 그 순간 수평선 너머에서 새로운 소리가 들려올 것이라고 말했다. 깨어나는 민중의 노래. 그는 깊은 침묵 속에 무릎을 꿇은 군중들을 보았다고 했다. 두려움이 아닌 경외심에서 비롯된 무릎 꿇음. 그리고 그 순간 새로운 지도자가 그들 사이에서 등장할 것이라고 했다. 그의 존재는 긴 밤 끝의 여명과 같을 것이라 말했다. 그는 이 사람이 연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호소가 아닌 소환을 할 것이라고. 그의 말은 구호가 아닌 집단 무의식 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종소리와 같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나무들조차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존재로 인식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는 정치인이 아니다. 하나의 이정표다. 그는 영웅이 아니다. 전환점이다. 라고 그는 선언했다. 같은 시기에 한국은 가치관의 급격한 분열을 겪게 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일부는 새로움을 거부하려 하겠지만 깨어남의 불가항력적인 힘에 의해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과거와 미래의 분열은 눈빛 속에, 거리 속에, 가정 안에까지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전쟁은 없을 것이다. 계시는 있을 것이다. 한국은 좁은 계곡을 지나야 하며 오직 자아의 무게를 내려놓은 자만이 그 길을 건널 수 있다고 그는 말했다. 이 지점에서 그는 세계가 한국을 살아있는 신비로 바라보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외신은 설명하려 할 것이고 강대국들은 영향을 주려 하겠지만 이 모든 것은 이성의 틀을 넘어서게 될 것이다. 그곳에서 일어날 일은 완전히 새로운 것. 전 세계의 눈앞에서 해독되어가는 숨겨진 코드. 그는 마지막으로 분명한 예언을 남겼다. 한국은 구세계와 신세계의 문턱을 가장 먼저 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그 큰 충격 이후 깊은 재편성의 시간이 찾아올 것이라고. 학교는 과학뿐 아니라 의식을 가르치게 되고 사찰은 기념물이 아니라 통로가 될 것이며 정치는 영혼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새로운 주기가 궁전에서 시작되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정화된 마음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그는 분노에서 벗어난 눈을 가진 이들에게만 그 징조가 보이게 될 것이라고 했다. 변화를 거부하는 자는 뒤에 남겨질 것이다. 그것은 벌이 아니라 선택이다라고 그는 단언했다. 그의 예언에 따르면 한국은 서구의 모델을 따르는 것을 멈추고 스스로의 길을 만들기 시작할 것이다. 그 길은 오래전 민중이 산과 숲과 하늘의 소리를 들었던 시절의 지혜로부터 인도받는 길이다. 그는 새로운 한국의 정체성은 군사력이나 기술 수출이 아닌 극단을 하나로 잇는 능력에서 탄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과 감정, 과학과 믿음, 전통과 미래를 통합하는 힘. 그는 몇 년 안에 세계가 한국을 거인들 사이에 작은 나라로 보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했다. 인류를 위한 영적 길잡이의 중심지로 보게 될 것이라고. 그는 세계의 지도자들이 단지 외교를 위해서가 아니라 듣고 배우기 위해 한국을 찾게 될 것이라고 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피어나는 것은 보기 드문 것이기 때문이다. 깨어난 영혼을 지닌 현대 문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경고를 남겼다. 이 부활은 고통 없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상실, 단절, 그리고 영혼의 어두운 밤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수세기 동안 버텨온 민족의 영혼을 정화하기 위한 필연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한국은 이끌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한국은 예전처럼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껏 한 번도 없던 모습으로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세계가 동쪽을 바라볼 때 빛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이 당신의 마음속 무언가를 건드렸다면 이 계시에 대한 당신의 느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시선이 누군가의 각성에 필요한 마지막 조각일 수 있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이 이미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신비의 더 깊은 곳으로 당신을 이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